삼각함수라는 거를 정의하기 전에요. 이 삼각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각함수를 표현하려면요. 일단 너네가 이 각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각이요. 각의 정의가 뭡니까? 그걸 무슨 저기 영혼이 나간 표정이네요? 그래, 형과의 차이점은 그거네. 형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가 알아. 각이요. 각은요. 반직선이라는 개념이 뭔 줄 알죠? 한쪽으로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요 한 반직선과 요 반직선 두 개가 있을 때요. 반직선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루고 있는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측정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측정하는 단위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몇 도입니까? 180도, 270도, 60도. 그래서 이렇게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 얘네가 도라고 표현하는 각도의 측정 방법을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60분법의 유래가 뭐냐면요.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게 60도라는 게 알려져 있죠. 60분법은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정삼각형이 한 각이 이루고 있는 60도를요. 몇 등분한 거야? 이거를 60등분해서요. 60등분한 거야. 이거를 60개로 등분을 한 거야. 60개로 등분한 것 중에 요만큼 움직인 요 각도를 우리가 1도라고 정의하는 게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60분법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60분법은 한계가 있어요. 각도를 실수 전체에서 측정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얘는 어디 범위 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거야? 유리수 범주 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거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2도 같은 거 측정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야? 어렵지.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을 할 때요. 각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싶거든. 연속적으로. 그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싶어서 개발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호도법이라는 뜻입니다.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각도의 측정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이 호가 뭐겠어? 그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호야. 그러니까 이 호도법이라는 각도가 측정되는 거를 니네가 배경 지식을 알려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부채꼴이 필요합니다. 부채꼴이요. 부채꼴을 그려야 돼. 부채꼴. 부채꼴이요. 부채꼴. 그래서 부채꼴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요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이제부터 세타라고 정의를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60도, 70도 그런 거 특별하게 측정해도 되지만 자, 호도법은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고 싶었냐면은 봐봐.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요. 내가 호를 요만큼만 그린 거야. 그럼 호의 길이가 짧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는 각도도 당연히 줄어들겠지. 호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호의 길이 그냥 이 늘어나는 각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늘어나겠지. 그치? 그리고 또 문제 봐봐. 부채꼴의 호의 그냥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뒀어요. 이 세타를 이제부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호도법은 측정하는 방법이 이 세타를 측정할 때 자 60분법은 정삼각형 만들어 놓고 정삼각형 그 한 내각의 크기를 60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을 1도라고 정의한 거야. 호도법은요 저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요. 이거 구할 수 있지. 호의 길이를 구해갖고요 이 녀석을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B가 호도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타가 바로
호도법의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교과서에 호도법이라는 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호도법에서 각도를 측정하는 걸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요 부채꼴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채꼴이 2배 커졌어 얘들아 어차피 R분의 L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닮은 관계니까 2배 커지면 얘도 2배 커지니까 2배가 되니까 어차피 이게 각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측정하는 게?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호도법을 측정하고자 했던 배경이 왜 이거를 측정하려고 그랬냐면은 각도를 실수 전체에서 무리수까지 빠짐없이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R분의 L이라고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여기 봐봐. L이 뭡니까? L이 뭐야?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호의 길이라고 그랬었지. 이 R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지. 이 호도 이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각도를 볼 때 단위를 뭐라고 써요? 단위 뭐라고 써? 도라고 쓰지. 60도, 70도 기본 단위가 있잖아.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를 길이로 나눈 거야. 니네 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단위를 미터 퍼 세크라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명시를 해주지 우리가 속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요. 근데 얘는요 호도법은요 원칙적으로 단위가 없는 존재야. 왜? 길이를 길이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근데 단위가 없으면 조금 어색하잖아.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이거를. 이 호도법의 각도 단위를 표현할 때 원래 길이를 길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단위를 표현하면 안 되거든. 근데 단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색해갖고요 이거를 강제로 만들어놔. 그냥 억지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단위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라드라고 있습니다. 라드라는 단위를 써요.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라디안. 이 라디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radius. 이게 뭘까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란 뜻이고요. 앵글이 각도란 뜻이지. 그래서 라디안 합성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라디안이어갖고 단위를 쓸 때는 라드라고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야버로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선생님,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1라디안이 그러면 도대체 뭔데요? 1라디안이? 이 1도라는 건 방금 전에 내가 정리를 했잖아. 이게 1라디안이 뭔데요? 1라디안이 나오려면은 R이랑 L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요. 같았을 때 측정한 요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지? 이거 대충 측정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아? 1라디안 측정하면은 도로 바꾸면은 이거 대충 몇 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봐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아이가요. 2 파이 아래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나오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이지. 맞아요? 그럼 센터가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360을 2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탁탁 나누게 되면 180이야. 파이가 대충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3.14라는 거 알고 있지? 3.14를요 좀 180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대충 60도에 가까운 값, 59점 얼마 이런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1라디안이라는 이 각도는요 59점 얼마라는 각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도라는 단위는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환산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도 거꾸로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해? 도라는 단위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라디안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각도를 실수 전체에서 연속적으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거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에서 일단 그럼 정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야, 이게 만약에 이제 각도가 표시가 단위가 없어. 그럼 라디안이라는 뜻이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가 나와 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게 정의식이야? R 세타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니네가 알고 있던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그 이상한 막 그 괴물 같은 식이
이제부터는 라디안이란 각도로 표현이 되면요 되게 간단해져. R세타로 그냥 표현돼.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아니 저기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이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곱했습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내용이지. 그럼 봐봐. 이 L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R세타를 대입하게 되면요. 앞으로 세타가 라디안 각도로 표현되어 있을 때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하는 게 부채꼴의 넓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 세타가 언제일 때?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호도법이라는 각도로 표현되어 있으면요. 앞으로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반지름의 제곱에 그 각도 크기만 그냥 곱하고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 그게 2분의 1 RL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고 2분의 1로 나눈 거.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 밀평 곱하기 높이 나누기 삼각형처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그냥 유치하게라도. 이렇게라도 외우게 시켜야지. 그래서 저기 뭐냐 나중에 이것만 기억나갖고 부채꼴 넓이 어떻게 외우 그러면은 2분의 1 삼각형처럼 생각하랬어요. 누가? 김성주가요. 그 사기꾼 새끼 그러면서 병신 같은 새끼 어디 수학을 그 다른 학원 가면 또 날 욕해. 니네가 이상하게 욕해갖고.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뜬구름다는 소리만 있었어.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 각도를 변환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각도를 변환하는 방법. 그럼 지금 1라디안이 대충 59점 얼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뭐부터 할 거냐면요. 대표적인 각도부터 먼저 좀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표적인 각도.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볼게. 이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입니까? 180도지, 180도. 180도지. 맞아요?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R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치? 자, 그럼 요 각도가 몇 도야? 요 각도란다. 요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파이 R이지. 파이 R이지. 이 파이가 뭐겠어요? 파이가 뭐겠어요? 그게 180도야 얘들아. R 세타 구조라는 거 보여? R 세타. 그래서 180도라는 I를요 라디안이라는 각도로 환산을 하면은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정의를 했으면은 너네가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게 가능해. 360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비례해서 커지는 거야. 2배 커지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 2배 커지겠지. 360도면은 2파이 라디안이라고 생각이 나요. 이렇게요. 360도면요. 자, 그럼 여기에 중간에 이상한 각도 하나 만들어 볼게. 270도가 되면요. 몇 배 한 거야? 2분의 3배 한 거지. 2분의 3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2분의 3파이 라디안. 이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상한 각도 하나 먼저 얘기해 볼게. 자, 봐봐. 얘네. 자, 이제 지울게 이거. 이제 지울게. 잘 봐야 돼 이거. 그럼 이제 요거의 절반인 90도를 한번 내가 측정을 해볼게요. 90도는 몇 라디안이 되겠어? 2분의 네,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2분의 파이 라디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지금 호도법의 각도들을 내가 다 표현하고 있어. 이거 다 외워야 돼. 2분의 파이 딱 보는 순간 90도라고 거꾸로 나와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럼 45도. 3분의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자, 그리고요. 또 쓰는 단어 뭐 있을까? 특수가 60도. 180도잖아.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30도. 얼마?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또 이런 각도 써볼까? 이런 각도도 되게 많이 써요. 120도는요. 3분의 2 파이 라디안.
3분의 2파이 라디안. 그다음 150도는요? 6분의 5. 6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요? 배웠어요 이거요? 이게 되게 빨리빨리 나오네? 빨리빨리 단위 문제게? 대충 쓰는 단위들이 이런 게 끝이에요. 이 정도가 이제 끝이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탁탁탁 나와야 돼. 그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게 뭐야? 이거야 이거. 그럼 이거를 매번 이렇게 선생님 이걸 써놨으니까 이게 몇 배로 나오는 게 보이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60도라는 아이를 8호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매번 20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비례식이야. 180대 파이면요. 뭐 60도 대 몇 라디안입니까? 매번 비례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바로 보자마자 바꿀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모든 도라고 나와 있는 걸요. 다 뭘로 나눠? 분모를 죄다 180으로 나누는 거야. 180으로 나누는 거야. 거기다 파이만 곱해 주시면은 3분의 파이 라디안 바로 변환입니다. 니네 연습해봐. 45도. 자 이거 보지마. 어떻게 하면 돼? 180도로 나누고 이렇게 딱 나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무조건 분모를 180으로 나눈 거야. 180도랑 파이 라디안이랑 같은 각도니까 환산을 했을 때 180으로 나누고 파이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애매한 각도 한번 해볼게. 75도. 이 라디안으로 바꿔봐.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야. 탁탁 약분하게 되면은 15에 36이야?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봐봐. 거꾸로 가볼게. 자, 거꾸로. 그럼 이제 거꾸로 라디안이 나와 있을 때 그거를 도로 바꿔 읽는 방법. 4분의 1파이 라디안을 도로 바꾸세요. 거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분모를 180으로 만들어내면 되겠지. 근데 180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응. 180분의 40조. 45도. 그러니까 무조건 180이 다 기준이야. 180도가 무조건 계산 다 기준이 되는 거야. 각도를 바꿀 때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가 안 쓰여져 있어도 괜찮다고. 왜? 호도법의 정의가 길이를 길이로서 나눈 빗값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애당초 처음부터 없는 거야. 없는데 없는 걸 쓰니까 이게 불안하고 사람들이 없던 거를 쓰려고 하니까 그냥 어색해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강제로 만들어서 쓰는 것일 뿐. 안 써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는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얘들아. 120도와 120은 다른 의미야. 그럼 120 라디안이란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이제 그냥 못 바꾸겠지. 180도에 파이 라디안이 세타 대 120 라디안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 세타가 180 곱하기 120이니까 와우, 이게 이런 도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겠네요. 아, 그치. 자, 근데요, 이제부터는요, 각도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각도의 단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을 했어, 내가. 각도가 호도법으로서 이제 각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시리즈 전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다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다 좋은데, 각도를 이제 측정을 할 때는요, 잘 봐봐. 이게 이제 둔각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둔각이라는 게 여기는 180도가 넘어서는 각도들까지 다 표현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각도를 정의를 할 때요, 이게 두 반직선이 서로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두 반직선이 서로 같이 움직이면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줄면 안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이게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갖고 지금 수학을 지금 듣고 있는데 좀 졸음이 와 지금. 어디 가서 이거 똑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식하게 들려.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뭐 이런 얘기 하나 딱 하잖아. 가끔가다 술 먹다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야,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쳐맞지 이제 그러면. 미안해요. 농담한 거야. 뭐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각도를 측정을 할 때요. 반직선 두 개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돼. 무조건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은요. 이게 수평선이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얘를 시, 초, 선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이 되는 선이라는 거야. 읽히지? 처음 시작이 되는 선. 시초선이 무조건 기준이야.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편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편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편하지. 우리가 동양인이라 그래. 근데 이 삼각함수 파이 라디안 이거 이거 저기 다산 정약용이 만들었습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정약용 아저씨가 나는 앞으로 라디안이라는 단어 쓰면서 목민심서에 막 라디안 써면서 막 저기 뭐야 밭 측정하는데 막 감도 써가면서 라디안 그러면서 조선인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다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서양인들은요 갑자기 웃기네. 흥선대원군이 라디안 그런 거 있으면은 저 척살할 거 아니야. 내 역사 배우니까. 조선이 왜 망했어요? 흥선군 아저씨면 다 망했잖아. 맞잖아. 그 외국 문물 안 받아들여갖고 우리께 최고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적자로 망했잖아. 외국 문물 안 받아들여갖고 개화기 때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었으면은 조선이 지금처럼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그렇지? 지금도 조선이라는 거. 그치 조선이지 지금. 맞잖아. 헤어지고 그 흥선군 아저씨 때문에 아무튼 조선이 요모양 요꼴이 된 거야. Respect. 그러니까 이게 그 아저씨의 약간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앉혀놓은 거잖아. 양자로 삼아갖고. 왜냐면 조선 왕족의 씨가 끊겼었는데 그 원래 흥선군은 왕이 되는 거의 세력 중에 거의 가장 마지막 세력이었잖아. 거의 이게 왕족인가 싶을 정도로 졸라 가난한 세력이었는데 궁궐에 있던 이씨 성들의 왕족들이 다 씨가 마르니까 거기 찾아다가 얘를 앉히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고종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저기 고종 거의 두 번째 왕제 이제 마지막 끝 거의 마지막 직전 고종을 그래서 앉혀놓은 거잖아 아들로. 그러고 이제 앉혀놨던 그 여자들이 싹 다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가 이제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지. 여자들이 못 죽어. 그러니까 거기 대왕 대비부터 시작해갖고 대왕 대비랑 중전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병으로 죽고 나니까 이제 저기 간섭할 사람이 없잖아. 어차피 간섭할 사람은 아들로 간섭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때부터 이제 권력을 마구마구 휘둘르기 시작했지. 근데 그 역사에서 배우잖아. 그러지 않아? 조선 그 후기 때 딱 나오면은 그렇게 하고 며느리까지 다 죽이고 그 자기가 제대로 못 지켜갖고 며느리까지 다 죽임당한 거잖아. 일본 놈들한테 그 야쿠자 챙기는 그 야쿠자 같은 새끼들. 제대로 안 하면 야쿠자 같은 놈들이야 너. 양부자. 이대주자. 그래서 각도를 측정할 때 시초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각도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자 봐봐. 양의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거든. 서양인들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양의 방향으로 측정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 서양인들이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정영화 아저씨가 똑똑해갖고 이걸 만들어놨으면은 이게 외국 놈들은 보면서 동양 새끼들은 그 저기 뭐냐 옐로우 피플들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리는 게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각도를 측정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봐.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직선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럼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그럼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벌려야 되는 선이 하나가 필요하겠지. 이 움직이는 선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 도쿄의 그 동경 말고 그 동경 말고 이 동자는 무슨 동자냐면요 움직일 동자라는 뜻이야. 경자가 뭐냐면은 바늘 경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양인이 만들었다는 좀 한자예요. 네? 아니 그거를 저기 뭐냐 서양인이 만들어 놓고 번역을 하잖아. 번역하는 사람들은 옛날 60년대, 50년대 그 저기 그 완전 틀딱 아저씨들이 번역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번역을 하면서 다 일본 잔재어가 여기다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동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뜻이야. 시계바늘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번역을 할 때
동경이라고 영어를 붙여놨습니다. 이거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요거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경이 이렇게 돌 때마다 움직이는 요 각도를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집중. 시계 방향. 만약에 이렇게 돌았는데 얘가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몇 도 회전한 거야? 30도 회전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0도야. 플러스 30도.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거꾸로 돌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부터 각도라는 건요. 회전성도 같이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거꾸로 돌렸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얘네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디안을 얘기합니다. 각도의 회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양의 방향이니까 그대로 양수라고 표현해주면 되고요. 시초성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음수야. 이거는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한 내용이지. 어쩔 수 없어.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받아들여야 돼, 니네가. 아니면 니네가 유명해져갖고 삼각함수 체제를 바꾸던가요. 그래서 저기 뭐냐 각도 단위에다가 정약용이라고 있잖아. 정약. 왓 정약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단위 보면서 그 코리안 페이머스 뭐 어쩌고 이제 뭐 얘기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돌리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일단 양의 방향으로 측정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각도를 또 측정할 수 있냐면요. 잘 봐봐. 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동경이 이렇게 돌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도를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면요. 봐봐. 한 바퀴 돌았어. 360도 돈 거지. 2파이 라디안 돈 거지. 2파이 라디안 돈 거지. 한 바퀴 더 돈 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거기 3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이렇게 딱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60도라는 각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각도가 60도잖아.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결과야. 동경은 움직이고 있다면 끝도 없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기에 60도에 안착한 거지. 그럼 그때는 각도를 뭐라고 써야 돼? 60도에다가 360도를 이렇게 더해갖고요 420도 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또는 두 바퀴 돌고 와도 되지. 그때는 720도에다가 60도를 더했으니까 780도가 각도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각도는요 범위라는 게 없어. 니네가 360도 돌아요 라고 했던 그런 단위들은요 한 바퀴를 안 돈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각도를 표현할 때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 몇 바퀴 회전했습니까? 라는 그 회전 바퀴 수도 같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봐봐. 내가 막말로 여기 60도인데 얘를 어떻게 회전할 수도 있어? 얘를 거꾸로 돌고 난 다음에 이만큼 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럼 거꾸로 돌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60도를 돌렸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초선과 동경이 있을 때 거기에 표현되는 세타라는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마치 이런 느낌이야. 돌려야 돼. 이제 어디 갔어? 돌려야 돼. 돌릴게.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자, 이게 저 봐봐. 이게 시초선이야. 그거구나. 이거야. 그거 봐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돌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계속 도는 상태에서 사진으로 찰칵 정지하면 만들어 놓은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요. 자, 세타라는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세타만큼 돌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 세타를 표현할 때 360도에다가 정수배를 이렇게 딱 해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각도 알파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n이 0이면 그냥 뭐야?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다라는 거야.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가 알파만큼 이렇게 다시 바꾸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만약에 라디안 각도로 표현된다라고 한다면은 2파이 곱하기 n, 왜냐면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거기에 알파 라디안만큼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2파이 n이라고 안 쓰고요. 보통 쓸 때 표기법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2n파이라고 씁니다. 2n파이. 이때 n은 뭐야? 정수야. 자연수 아니야?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2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뭐겠어? 두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요만큼 회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도는 뭐야?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이는 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뿐만 아니고 얘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제 회전하는 것까지 각도를 다 정의를 했어. 이 동경과 시초선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거야. 이 동경과 시초선을 앞으로 X축, Y축에다가 이렇게 평면상에 옮겨다 두고요.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우리가 시초선으로 잡을 겁니다. 시초선을요. 그럼 봐봐. 동경이 이만큼 돌았어. 세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얘가 0라디안.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라디안. 얘가 파이 라디안. 여기가 2분의 3파이 라디안. 여기가 2파이 라디안. 그러면은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에 위치하면은 몇 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합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1사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이제 뭐가 표현되는 거야? 2n 파이. 회전바퀴수도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고. 회전바퀴수도. 만약에 이제 세타가 2사분면에 위치해요. 그럼 세타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시초선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인 이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측정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맞아? 세타가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세타가 2분의 파이 라디안보다는 크고 파이 라디안보다 작으면은 몇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한다고 얘기를 해? 2사분면에 위치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2n 파이 회전 몇 바퀴 돌았으니까 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돼. 자, 한 바퀴 더 돌아. 이만큼 갔어. 그럼 이때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 라디안보다는 작은 동경의 위치가 된다면은 동경이 세타가 요만큼 돈 거지, 요만큼 돈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0도랑 270도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는 데 있으면요, 세타라는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어디에 위치한다? 3, 4분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세타가 이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세타를 시초선 기준으로 요만큼 측정한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이렇게 측정한 게 세타가 아니야. 얘기할 때 이렇게 측정한 게 세타인 거야. 앞으로 무조건 시초선이 기준이야.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양키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양키가 만들어 놓은 거 기준에 따라가야 돼. 왜? 우리는 후진국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양키가 짱이었잖아 그때. 맞아? 우리나라 저기 뭐냐, 밭 깔고 소 갈고 있을 때 걔네 뭐 하고 있어? 총 만들어 갖고 저기 배 타고 우리나라 와 쳐들어왔잖아 걔네.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야 돼. 알려야 된다고. 그치. 한탄스럽지. 밭 깔고 막 저기 뭐야, 납 들고 있을 때 걔네 총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세타가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에 위치한다? 4사분면에 위치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 봐봐. 이제 그게 지금 제가 3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예제가 바로 4번 예제죠. 자, 4번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잠깐. 오늘 여기까지 많다겠구나. 자, 봐봐. 4번.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가요, 정말 다른 학원에서 이상하게 배웠으면 굉장히 따분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난 상태에서 들으면은 이게 다 보인다니까. 양키 놈들이 다 만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서양 사상이 다 주입돼 있는 거라니까. 반시계 방향의 걔네는, 또 처음 알았지.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한다는 거. 걔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 그러니까 걔네한테 시계 방향으로 돌아 와 이런다고 걔네는. 애초에 시계 방향이란 게 우리나라 기준이야. 근데 또 걔네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시계만 그렇게 도는 걸 얘기를 하나 봐. 각도를 측정할 때 외국인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사상이 다른 거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거지? 딱 4번 보세요. 실장. 이상도 있고 일상도 있어. 외절이야? 근데 있잖아. 420도요. 일상 있어. 그럼 아까 봐봐. 내가 각도를 표현할 때 주신국.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 알파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무슨 각도로만 표현돼야 돼? 예각으로만 표현돼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각도가 예각으로만 표현돼야 돼. 예각이거나, 미안해. 예각이 아니고 저기 뭐식이야? 저거. 알파라는 각도는요, 0과 파이.
0이랑 180도 사이에서만 표현되는 각도야. 아니 미쳤나봐.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2파이. 그러니까 0이랑 2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각도로만 표현돼야 돼. 그 봐봐 420도지. 한 바퀴 도는 거 보여? 60도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럼 눈으로 보이는 각도가 몇 도야? 60도야. 그럼 얘는 x축 y축을 표현했을 때 시초점 기준으로 허이 60도만큼 회전한 거니까 몇 사분면에 위치합니까?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도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4사분면에 위치한 거 찾으라 그랬었지. 탈락! 어휴. 파괴. 파괴. 자 미음 보세요. 거기 천도야 천도. 뭐 360도를 몇 번 회전해야 돼? 3번 회전하면 1000도 넘어가? 안 돼. 이 알파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되는 각도야. 그럼 내가 360도 기준으로 두 바퀴 돌고요. 720도를 이렇게 딱 빼주게 되면은 280도가 되지. 맞습니까? 280도면 어디에 있어? 네. 90도, 180도, 270도, 10도 더 간 거니까 사삼선에 위치하네요. 땡큐. 이유는 답이네요. 회전 바꾸지가 중요해야 되니까 한번 봐봐. 마이너스 750도야. 그러니까 서양인들한테 마이너스 750도 가면은 역적 what? fuck you 성향 옐로우맨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지 이제.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750도야. 마이너스 750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는 요 각도는 무조건 0보다 큰 각도로 표현돼야 돼. 그러면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봐봐 두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30도야. 또 몇 바퀴 회전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세 바퀴 회전해야 돼. 얘는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회전하고요. 마이너스 1080도가 되니까 여기에 750도가 이렇게 딱 들어가려면 몇 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230도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330 미안해요. 330도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시초선 기준으로 330도만큼 이렇게 각도를 측정해 놓고 어떻게 한 거야? 세 바퀴.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이 느낌이야. 얘는 그러니까 지금 각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아니 이 서양인들한테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초선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돌리고 다시 세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휙 이렇게 돌린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330도가 이만큼 회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갔다가 330도 쫙 해서 이렇게 간 거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거는 0과 360도 사이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사분이 있습니다. 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세 바퀴 돈 거야. 근데 어떻게 세 바퀴를 돈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330도 다시 양의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뜻이야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4사분면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리을 봐봐. 이미 얘는 너무 친절하게 돼 있어. 225도 어디에 있으니까 3사분면에 위치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각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됐지. 이거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요 다 날라가. 지금 나 교양 얘기밖에 안 했잖아. 근데 이 각도에 대한 회전성과 이 개념을 알아야 니네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왜? 이제부터 각도가 니네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360도 이런 각도가 안 나와. 나 무슨 각도나 막 1080도 막 1000도가 넘어가는 막 4자리 숫자 각도가 나오고요. 뭐 이상한 각도들이 나와. 그러려면 니가 라디안과 이 호도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동경이 4사분면에 어디에 위치합니까? 4분면 위치한 게. 그러니까 용어도 정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동경이 뭐라고? 움직이는 바늘이란 뜻이라고요. 시초선, 처음 시작이 되는 선이라고. 계열 기준으로 무조건 어떻게 돌려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고. 그게 양의 방향이 되는 거라고요. 각도를 측정할 때. 그리고 호도법은 정의가 뭐라고요? 호도법의 각도를 측정하는 정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b값이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개발이 된 거다. 이거 이집트에서부터 개발된 거예요. 그때부터 60분법은 단어 자체가요. 60분법도 그렇고 호도법도 그렇고 다 그때부터 개발이 된 거야. 얼마나 대단한 나라야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을까? 그 세계를 제패해둔 그 이집트 문명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사람들이 아쉬운 거지. 짜증나고